조계종 종정진제대종사는 기해년 하한거 해제법원을 통해 수행자들에게 안거가 끝났다고 나태하거나 방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한거가 해제되면서 전국 사찰과 선방에서는 100일간 계속된 수행납자들의 용맹정진이 마무리됐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의 시무장과 용성 스님의 중림정사 등 항일 불교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미국 교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따른 것으로 정부 차원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교인재원이 올 가을부터 역대 선사들의 일화 등을 모은 설림보훈 강의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내년엔 참선 지도자 과정도 신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진제대종사는 기해년 하한거 해제일을 맞아 수행자들은 시주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겨 안거가 끝났다고 나태하거나 방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하한거 해제법원을 통해 부처님 진리를 배우는 제자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더운 것과 추운 것 등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은혜와 시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특히 진제대종사는 이 공부는 요행으로 우연히 의심이 돈발하고 일념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며 항상 조석으로 부처님 전에 발언하면서 자신의 공부 상태를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퇴골하지 않는 용맹심을 갖게 된다는 점을 거듭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 기해년 하한거 선사 방합록에 따르면 총립 8곳 등 조계종 98개 선원에서 모두 1991명의 출가 수행자가 이번 하한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해년 하한거 해제일인 오늘 전국 사찰과 선방에서 100일간 진행된 수행납자들의 용맹정진이 마무리됐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의 향성선원과 조계종립 기본선원, 백담사 무문관 선객들은 어제 하한거 해제 법회를 갖고 만행을 떠났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보름을 하루 앞둔 어제 주지 우송스님과 도후스님, 지원스님, 백담사 윤화 영진스님, 기본선원장 대전스님, 3개월 동안 정진에 들었던 수좌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기해년 하한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기해년 3교구 하한거를 통해 향성선원, 무문관, 종립기본선원 등에서 정진한 수좌 스님들은 해제 법회에서 지난해 원적에 든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을 들으며 결제기간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해제 법회에 동참한 수좌 스님들은 해제 이후 만행은 결제기간 이어졌던 용맹정진과 다르지 않다는 선사들의 가르침을 새기고 삼문한 금족 수행을 삼문박 육도 만행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수행하는 스님들은 원래가 결제 해제가 없습니다. 아까 본문에 나왔지만 이제 금족이냐 육도 만행이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늘 여여한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해 나가고 그 모습이 그냥 자절로 드러난 것이 만행의 모습이고요. 그게 아까 조재스님 법문에처럼 깨달음이 실현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알고 아마 스님들이 또 열심히 하고 그럴 겁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도 어제 방장 우송스님과 주지 정묵스님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황항루에서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우송스님은 법어를 통해 소 찾는 사람이 갈림길을 만났다. 걸망을 지고 산문을 나서는 납자들이여 회고청산, 머리를 돌려 청산을 봐라. 태산 줄령이 손안에 와 있다고 화두를 내렸습니다. 기해년 하한거 조계종 전국 선원에서는 모두 1991명의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드리고 100일 동안 용맹 정진을 했습니다. 삼문박 출입을 끊은 채 금족 수행을 통해 참선에 몰두했던 수좌 스님들은 안거 해제를 하고 만행이라는 또 다른 구도행에 나섰습니다. 해제일이 된다고 해도 하루를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또 5만 3천을 방랑하고 이러한 생활로서 귀중한 시간은 낭비하면 안 된다. 가일층 분발심 하시고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매년 여름과 겨울철 3개월씩 2차례 이루어지는 안거 수행은 현재 북방 불교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수행 문화입니다. 한편 음력 7월 보름인 오늘 전국 사찰에서는 하안거 해제와 함께 지난 49일 동안 이어온 백중 우람분절 기도 정진을 회양하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새기고 효를 실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의 대외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실장의 삼해 스님이 총무원장 비서실장 격인 사서실장의 송하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36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종단의 역점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3회 스님이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종단의 대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 총무원 기획실엔 현재 전통문화 분야의 대정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3회 스님은 36대 집행부 출범 때부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문제 등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종단과 정부 간 입장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인물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3회 스님은 15, 16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원도 영월 보덕사 주재를 맡고 있습니다. 공석이 된 총무원 사서실장 자리는 불교 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이 메웠습니다.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송하 스님은 꼼꼼한 업무 처리로 평소 문화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하 스님은 덕숭 총림과 고불 총림 선언 등에서 여러 차례 안거를 수행했으며 보리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새로 임명된 기획실장 3회 스님과 사서실장 송하 스님에 대해 36대 집행부 종책 기조인 화합과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저희 36대 집행부의 원력인 화합과 혁신으로서 미래 불교를 열겠다는 그런 취지로 원장 스님께서 경험 있는 기획실장 스님을 인사해서 안정적으로 종단을 화합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불교 중앙박물관 관장에 하계 사무국장 탐문 스님이 승진했고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한 도원 스님이 국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임명된 총무원 교육직 스님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소임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부장 스님들 함께 화합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은 종단의 핵심 업무를 맡는 부실장의 진용을 새로 갖추며 현안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는 다음 달 30일 경내 사자루에서 산중총회를 열기로 확정 공고했습니다. 총림의 최고 어른격인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면서 교구 본사 주지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직책으로 임기는 10년입니다. 선교율을 두루 겸비한 승납 40년 이상,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 종사로 산중총회에서 추천해 중앙종회가 추대하는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송광사는 지난해 3월과 11월 산중총회에서 방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두 차례 모두 성원이 미달되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방장 공석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불교는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한 선각자들이 종교계는 물론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이 돼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계를 지키며 민족 정신을 잃지 않았던 스님들의 얼과 자취가 서린 항일 유적지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만해 스님이 입적 전까지 주석했던 서울 성북구 시무장. 총독부 청사가 보이는 남쪽을 피해 집을 동북향으로 지었을 만큼 만해 스님의 고든 항일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지난 4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스님을 선양하고 불교계 항일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불교계 대표로서
중앙항림 학인 스님들을 통해 마을 곳곳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등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잡지도 내고 또 학생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었던 만큼 자기가 그만큼 그 대표성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수많은 고초와 그 역경을 거쳤지만 정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만세 삼창을 하게 되어서 정말 참 영광이고 앞으로 어떤 그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갑시다라는 아마 취지의 그 말씀을 3.1 만세운동 당시 참여한 33명의 각 종교 대표자들로부터 사실상 정신적 지주로 여겨졌던 용성 스님. 전북 장수군 번안면 중림리에 위치한 중림정사는 스님의 생전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찰입니다. 용성 스님 생가터에 위치한 중림정사에는 용성교육관, 기념관, 유물전시관 등이 조성돼 일제강점기 외색불교에 맞서 한국불교 정화에 앞장섰던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용성 스님은 독립운동뿐 아니라 조선글 화엄경을 비롯한 30여 종의 경전을 우리말로 옮겼고 불교 의례의식 한글화 작업 등 불교 대중화에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점점 쇠락해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일본에 빼앗긴 이런 형국에서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1 독립운동의 민족 대표로 참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줄곧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셨습니다. 독립운동의 상징 백범 김구 선생도 생전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인천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탈옥한 뒤 마곡사에 은거하며 하은 스님에게 계를 받고 스님이 됐습니다. 출가 당시 법명은 원종. 마곡사에서 김구 선생은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해 적절한 때가 오길 기다리며 애국의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곡사는 김구 선생이 출가 시절 지게로 땔감을 나르고 명상을 하던 백범 명상의 길을 보존하고 있고 해마다 선생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추모다래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유랑하시다가 마곡사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숨어 지내시면서 그때 1년간 이제 출가를 하시고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원종 스님이라는 이제 신분으로 스님들과 똑같이 이제 경공부도 하시고 김구 선생님께서 광복 이후에 마곡사를 방문하셔가지고 기념으로 이제 심은 나무입니다. 이와 함께 초월 스님이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서울 은평구 진관사. 종교계 최초이면서 최대 규모의 무장투쟁으로 스님과 마을 주민 등 700여 명이 일으킨 법정사 무장항쟁의 근거지였던 제주 법정사도 광복절에 찾아볼 만한 대표적 항일 유적지로 꼽힙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 이른바 위안부 수요 집회가 어제로 1,400회를 맞았습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을 맞아 36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와 학생, 시민들이 참석해 1,400번째 수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세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1,400번째 정기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요 집회는 서울과 수원, 원주 등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도 공동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36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서울 수요 집회 현장을 찾은 초중고 학생과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증인이다, 역사는 기억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나민순, 박주민 최고위원 등 정치권 인사와 세월호 가족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도 집회에 참석해 연대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끝까지 싸우는 게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싸우는데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사람. 이 자리에서는 북한 측이 보낸 연대 메시지와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연대 발언 영상도 소개됐습니다. 북측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과거 죄악을 청산하고 그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투쟁에 온 결의가 힘차게 떨쳐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유 발언을 이어갔고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고 나비와도 같은 따뜻한 희망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용기와 희망은 지금의 오늘을 만들었고 우린 그 오늘을 항상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240명의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20명 뿐입니다. 시민들은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과 용기를 기억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염원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일제 침탈의 아픔을 간직한 서울 남산의 옛 신사 자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 정부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 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비장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없는 경제 보복 조치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기념행사는 청소년들의 추모 공연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 절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 같구나. 함께한 정관계 인사들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눈물로 되새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생존해 계신 20분의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 의원을 비롯한 해외 인사들도 동영상을 보내와 연대와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거듭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수입니다. 그 더러운 왜 위안부입니까? 일본이 위안부라고 짓고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거짓말쟁이 나라고 거짓말쟁이 아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제 침략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서울 남산 옛 일본 신사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손을 잡은 3명의 소녀들을 바라보는 실물 크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제작돼 서울시에 기증됐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이 기림비 운동에 참여하고 정의를 밝히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서 모두가 양심에 기초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치로 국민적인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림의 날은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가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찾아 불교학술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홍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과 학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쾌척했다며 불교학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산 스님은 한평생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학교를 위해 마음 써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부금 1,000만 원은 홍명애 교수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 불자 대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불교학 연구에 사용됩니다. 홍윤식 명예 교수는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동국대 일본학 연구소장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서울국악예고 교장, 한국불교 민속학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불교계의 여름철 수행 열기 속에서 불교인재원이 가을을 여는 불교경전 조사오록 11차 대강좌와 생활참선 10기 입문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역대 선사들의 일화 등을 모은 설림보훈 강의가 새롭게 선보이고 내년 봄에는 참선 지도자 과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경전과 조사오록 제11차 대강좌가 오는 26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문을 엽니다. 11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삼각산 자비사주지 대스님이 열반경을, 능인 불교대학원 대학교 김재성 교수가 청정도론을 강의합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이 강사로 나선 초발심 자경문과 총림의 대소사에 얽힌 역대 선사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설림보훈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초발심 자경문이라 해서 스님들이 이제 출가하실 때 기초적인 그런 공부하는 교재죠. 그것을 일감스님이라고 이제 종단에 소임 맡고 계신 스님 모셔가지고 강의 듣고요. 그 다음에 설림보훈이라 해서 그 선어록 중에서 조사 스님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그런 대소사, 총림 운영 과정의 대소사에 대한 그런 지침이랄까요, 교훈, 일화 이런 걸 모아놓은 게 설림보훈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성철 선사상연구원과 불교인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활참선 입문 코스는 오는 30일 저녁 7시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개강합니다. 입문 코스는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열리며 9월 해인사 백년암, 10월 오대산 월정사 등에서의 수행순례도 진행됩니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불교 경전 공부와 생활 참선으로 생각과 마음을 키우면 일상생활 속 번뇌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우주적 생각으로 생각을 키워야 된다. 생각을 키우면 다 해결된다. 좁게 생각하면 옛날에 큰 스님 말씀들을 보면 좁게 생각하면 사람 마음이란 거는 바늘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서도 생각을 크게 하면 전 우주를 다 넣어도 남는다. 이 사람 마음이란 거 그렇다.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 공부니까 마음 키우면은 그만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생활참선 심화 코스가, 오는 29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생활참선 전문 코스가 운영됩니다. 생활참선은 내년 봄 참선 대중화를 위한 지도자 과정을 개설할 방침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명상의 붐이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지도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 참선도 좀 대중화되고 생활화되려면 생활 속에 가까이서 활동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름 무더위가 끝날 무렵 시작될 불교경전 대강좌와 생활 참선은 제가불자 시민들의 마음을 밝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한불교 SNS 전법단이 성산효대학원 대학과 불교 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SNS 전법단은 성산효대학원 대학 총장 집무실에서 성산효대학원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석박사 학위 등 특성화 교육을 통한 불교 지도자 양성교육에 서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엄재삼 SNS 전법단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전법단 부설 SNS 불교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며 자격 취득 등 특성화 교육을 통한 불교 지도자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용덕사 회주 화범스님, 엄재삼 대한불교 SNS 전법단 이사장, 김춘수 자문위원장, 성산효대학원 대학 총장 최성규 목사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최초의 태극기 원형으로 보이는 태극기 사파가 실린 19세기 미국 정부 도감이 국내에 발간됐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광복절을 맞아 미 해군부 항해국이 1882년 출판한 해양국가의 깃발을 번역, 재구성해 출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업무 협약식을 열고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여수시립박물관 개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280억 원을 투입해 이순신공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6,300제곱미터 규모로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북 봉화 청량산 김생암터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자연 안반을 파서 만든 바위 그늘 아래 인공 축대와 기단을 쌓아 조성한 김생암터에서는 토기편, 자기편, 막새, 암키와편, 수키와편 등의 다양한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인 오늘은 여느 해 8월 15일보다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기해 외란으로까지 불리는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에 암운이 들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400여 년 전 임진왜란 직후 일본으로 건너가 백성 3,000명을 구하고 돌아온 사명대사와 같은 지혜와 외교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상대적 대립의 양변을 여의고 원흉무해한 중도의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해달라고 양국 정치인들에게 주문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도 종교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새겨야 할 가르침일 겁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